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한빛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김해 한빛교회 김민재 집사고 인제대학교 건축학과에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수업은 기존에 있던 자료 좀 이렇게 편집해서 하느라고 사실상 이제 처음 우리 한빛 클래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한 네 가지입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 어쨌든 코로나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른바 집콕 라이프, 그다음에 로컬 중심,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일자리의 변화, 거기에 맞춰서 또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한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한 2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소비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소비 트렌드, 일단은 뭐 통계만 먼저 한번 보시면요. 지난 1분기, 2020년도 1분기에 국내 소비 지출이 전년도 마지막 분기 대비 한 6.7%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식료품이나 주류 담배, 가게 시설 운영비, 아마도 이거는 저 방역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폭 증가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제 벌이가 자꾸 줄어드니까 필수 소비재가 아니고서는 소비를 자꾸 줄이는 현상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현상이 가치 소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신문들 보면 뭐 저 면세점에 아주 명품 매장에 줄을 서서 사람들이 사고, 심지어 제주도까지 가서 막 물건을 싹쓸이해 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쓸 수 있는 돈의 여력들이 이제 더 생겨난 계층들이 있는 거죠. 뭐 벌이는 크게 줄어든 건 없고, 근데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뭐 여가도 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저녁에 뭐 회식도 못 하고 그렇게 모인 돈들을 그냥 분노 표출하듯이 막 지르는 겁니다. 이른바 가치 소비가 증가한다. 이게 재미난 경향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회적 운동, 그러니까 이 노바이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MZ 세대 중심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 뒤에 살펴보겠지만 요즘에 이제 소비를 이끌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기후 변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소비를 줄이자 하는 첫 번째 목표. 그다음에 뭐 내가 원체 미니멀리즘이야. 작은 거, 조그만 거, 필요한 것만 가져. 집도 조그만 거, 뭐 물건도 뭐 아주 간소한 것만, 필요 없는 건 없애. 소비 디톡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TV 채널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반영되고 있죠. 뭐 신박한 정리 이런 프로그램 보면 그죠? 막 난잡해 있는 집들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이런 이제 노바이 운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도 뭐 새로운 경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구적인 형태로 이렇게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어쨌든 백신이 지금 보급되고 있으니까 확산기와 안전기에 따라서 이 소비 행태 변할 거고요. 코로나에 대한 뭐 집단 면역은 형성되겠지만 또 다른 감염병이 왔을 때 소비 행태는 또 변할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마 변화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비자의 역할 변화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건강과 제품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최근에 이제 김치 파동이 있었죠. 중국산 김치 파동. 보통 훌렁 벗고 들어가서 막 작업하는 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 이제 뭐 거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 안 하면 믿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부터 보관, 배송 이 전 과정에 거쳐서 감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매체들이 이미 뭐 충분히 그게 가능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클린 라벨이라는 게 있어요. 화장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식품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고, 아마 앞으로 뭐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모든 제품으로. 그래서 제조부터 보관, 배송까지 이것이 완전하게 친환경적, 친건강적이다라고 하면 인증을 하고 붙여주는 이 클린 라벨이 없으면 안 사라는 흐름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NG 세대의 사회적 가치가 투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이제 기업의 건전성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재무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고 파는 것 중에 순수히 우리 기업의 이익이 남는 것이 얼마냐라는 것이 기업의 건전성이었는데, 이제는 ESG,
가 기업의 건전성의 한 지표가 됐습니다. 오히려 재무성보다도 훨씬 중요해진 지표입니다. environmental,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다음에 social, 사회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다음에 governance, 지배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죠? 이제 ESG의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MZ세대와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 하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케이스입니다. 작년에 이제 미 대선이 한참 치열해질 시점에 하나 큰 사회적 이슈를 던진 것이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건입니다. 이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의 제압으로 이 질식사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의 운동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이때 당시 아마 뭐 선거 공학적 접근이었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흑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트윗과 페이스북에 올리죠. 근데 트윗은 발빠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그대로 방치를 했죠. 그때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방치하느냐?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에 막대한 광고를 지급하던 기업들이 광고를 철회합니다. 코카콜라 같은 회사들이 광고 철회해 버립니다. 결국에 이제 페이스북이 무릎을 꿇었죠. 이 지구상의 가장 권력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폐쇄시켜 버렸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이라던 페이스북을 무릎 꿇린 것이 이 MZ 세대들과 사회적 가치입니다. 개개인의 힘이 이렇게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논의에서 집콕 라이프, 이게 뭐 어쨌든 여러분들 코로나가 야기한 사건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 언택트 사회는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호객 행위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고 난 사람 만나기 싫어, 이제 부담스러워, 이제 전화해서 음식 주문하는 것도 싫어, 전화로 상담하는 것도 싫어.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 IT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18년도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거기에 불을 확 지른 것이 코로나로 인한 것이죠.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작년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구매가 감소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오프라인은 확실히 증가했어라는 거는 한 25% 정도. 특히 이제 생활 필수품, 신선식품 등에서 이 온라인 제품에 대한 판매가 월등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그냥 온라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이 들러붙었어요. 대표적인 게 비주얼 커머스입니다. 특히 이제 AR, VR, 인공지능 활용해서 3D로 온라인상에서 쇼핑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타겟이라는 업체가 이 비주얼 커머스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뭐 저작권 때문에 이미지를 못 가져왔는데요. 이미지 한번 타겟의 비주얼 커머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월마트도 커브 사이드 픽업 서비스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미국 인구의 대략 90%가 월마트 매장에서 16km 이내에 거주합니다. 대단한 판매력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C 업체 더 대단한 판매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70% 정도가 이 C 업체의 배송망 1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을 주문을 하는데 꼭 신선한 거, 육류, 채소류 이런 것들은 내가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하는 니즈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월마트가 대처를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식품 주문하고 차를 가지고 쭉 매장으로 가면 드라이브 스루죠. 차를 주차하면 직원들이 와서 트렁크에 딱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입니다. 이 커브 사이드 픽업 서비스인데요. 다양한 형태가 이제 변형되고 운용되면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슬세권, 이른바 학세권, 역세권이 아니라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범입니다. 슬세권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글린 채널이라고 그러는데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이건 뭐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사회 인구 구조적 변화,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집콕 트렌드의 확산, 이런 변화들이 이미 시그널을 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 대한 의미도 이제는 뭐 예전에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일하러 가시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학원, 학교 갔다가 저녁에 모여서 뭐 다행이라고 한다면 같이 저녁 정도 아니면 뭐 저녁에 만나서 다녀왔습니다 인사 정도 하고 흩어졌다가 아침에 또 일어나서 각자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공간 집이 사실은 숙박 공간밖에 안 됐다면 이제는 감염병의 피난처도 돼야 되고 자가격리자의 격리 치료의 공간도 돼야 되고 업무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다양한 취미도 해야 됩니다. 심지어 홈 트레이닝도 해야 돼요. 이런 역할들을 집이 다 수용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 더 대형 평수에 대한 니즈가 다시 증가해 나가고 있고 이런 니즈들을 민간 건설사들이 빠르게 캐치해서 지금 내놓는 상품들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변화도 이제 드라마틱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산업 구조나 인구 구조가 변화하게 되고 노동 시장에서 이른바 미스매칭이 일어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소프트웨어 인력들인데요. 소프트웨어 인력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왜냐하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만한 인력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인재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몸값이 올라갑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업무 환경 바꿔줘야 될 거잖아요. 재택근무 원하면 재택근무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오피스에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원하면 그렇게 바꿔줘야지 옵니다. 안 그러면 회사 다른 데 가버립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업무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조건들인데 최근에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환경으로 인해서 또다시 드라마틱하게 업무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처리 관리하는 공간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지적 생산의 공간 혹은 네트워킹 공간, 창의적 공간이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글로벌 업체들 보면 심지어 회사 내부의 도서관, 휴식 공간, 헬스장, 영화관, 미용실 이런 것들을 막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무 능력에 도움이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 H백화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언론의 이슈를 한문에 받았는데 이 리테일 매장, 그러니까 상점의 비율이 50%가 안 돼요. 전체 그 축구장 11개가 넘는 큰 면적에서 절반 이상은 공용부 면적입니다. 공원처럼 꾸며놓은 막 그 조경 시설들, 그다음에 오픈 스페이스들,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들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실제로 물건 파는 매장은 50%가 안 됩니다. 그것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는 공간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 공간에도 이제 터치 시스템 점점 없어질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엘리베이터들은 주로 이제 음성 인식으로 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터치가 감염의 경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베이터 내부의 인원도 점점 더 축소를 시킬 거고요. 복도는 좀 더 좁게 1인 공간 점점 더 늘리자 이런 트렌드가 이미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빨리 확산돼서 바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기업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제가 전공하는 도시건축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만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프라인과 이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이커머스의 결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파 모델 중에 하나인 이 자라, 스페인 자라라는 의류 브랜드 모기업인 인디텍스가 한 300개 되는 글로벌 자라 매장을 없앨 거다라고 했습니다.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클릭 앤 컬렉트입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패스트 리테일링도 도쿄의 중심부의 하라주쿠에 2년 전에 이 피팅 전문 매장을 열었어요. 오프라인 매장인데 거기 상품을 막 나열하고 고르는 매장이 아니고 와서 입어보기만 합니다. 그러면 주문은 어디서 보라는 겁니까? 모델은 온라인에서 보는 겁니다. 주문하고 와서 입어보기는 합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이 판매가 아니라 구매 지원 공간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그럼 굳이 넓은 매장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점점 더 컴팩트하게 줄여나갈 겁니다. 큰 변화의 흐름입니다. 배송 서비스 확산되죠. 상업시설 수요는 점점 더 줄어들죠.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커머스 결합되니까 더 줄어듭니다. 상업시설. 그렇게 남는 도심의 매장은 이제 어떻게 전환이 돼야 될까요?
제 분야에서 하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 내에 대규모 물류센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마지막 배송 출발해서 우리 집까지 오는 이 거리를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자꾸 줄여야 됩니다. 이제는 뭐 하루 배송도 시원찮죠. 저녁에 주문하면 로켓 배송, 아침에 로켓 프레시 배송해야 됩니다.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3시간 만에 배송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물류센터가 자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도심에서 유휴 공간으로 떠오르는 지역들, 예컨대 학교 대표적이죠.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빈 건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주유소 같은 거 요즘에 눈에 띄게 비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물류센터로 대체될까?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이커머스와 연계한 배송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 드론이 해줄까? 드론도 시끄럽죠. 막 몇십 대가 날아다니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오토바이가 배송해주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하로 갈까? 어떻게 될까? 역시나 저희 분야가 하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 시간에 보다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1주차는 어쩔 수 없이 양이 막 1시간 넘었는데 가능하면 20분 내로 앞으로 강의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3주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